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의 박민입니다.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황금 연휴가 되면 이 전주는 언제나 전국 각지에서 온 영화 팬들로 거리가 북적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모습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무척 아쉬운데요. 그래도 영화제 일부 행사만은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 내용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저 멀리 경남 삼천포에선 석탄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이때 이 환경단체에선 더 이상의 석탄 화력발전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소식 이어서 들어보고요. 휴일인 오늘 용정동 책방 순서도 준비되어 있네요. 이 모든 소식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양승희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징검다리 연휴 첫날이었는데 무척 네. 더웠어요. 그렇죠. 오늘 많이 더우셨을 겁니다. 익산의 낮 최고 기온이 27.8도, 무주가 27.2도, 전주가 26.9도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거든요. 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또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올라서 25도에서 30도의 또 낮 최고 기온을 보인다고 하네요.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쌀쌀했는데 그렇죠. 네, 네. 갑작스럽게 날씨가 바뀌네요. 네. 주일은 좀 어떻습니까? 이 주일인 3일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현재 전주를 비롯한 내륙 7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어제 이천 화재도 발생을 했지만 이맘때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비가 온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자,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전북에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전북의 현안 중 하나인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에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것만 2년째죠? 그렇습니다. 네. 2018년부터 이제 이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2년 만인데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서 도내 의원 등 19명이 발의해서 국회에 제출이 됐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거죠. 이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탄소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이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탄소산업진흥원 바로 네. 설립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그 당초 원안과는 달리 이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대신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하나를 지정해서 탄소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우리 전주시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곳이 대한민국 탄소소재 산업의 연구 진흥의 중추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앞으로 도에서는 탄소산업의 전담부서 설치를 또 건의하고 이 전라북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고 합니다. 네, 신설은 아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네. 예, 도내 정치권 환영하는 입장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서 이 국회 통과를 전북 도민과 함께 환영을 한다. 정부는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데 네. 이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일용 사업 이거 네.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전쟁에서 도내 민간인 사망자는 54,678명으로 전라남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네. 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은 사실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적 지원이 좀 뒷받침되지 못하고 현실 여건의 좀 제약으로 시간만 좀 흘러가고 있는데 전북 도의회 성경찬 의원이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위령 사업을 서둘러 줄 것을 좀 네.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전라북도는 올해 추경 예산에 위령 사업을 반영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2021년에나 이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지난해 실시한 관련 연구 용역에는 전북 평화공원 조성, 또 민간인 희생자의 구술 기록화, 또 유해 발굴 등 6개의 위령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네. 도내 미분양 주택 통계가 나왔다면서요?
네, 2달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849호인데요. 전월 대비 8.1%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8%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주택 시장 침체가 본격화하면 미분양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0.7%,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3.2%가 줄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전주시가 자동차 검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바깥 활동이 좀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고위험군과 또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등의 자동차 검사 기간이 3개월 정도 연장이 된다고 하네요. 네. 연장을 원하는 대상자는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전주시 차량 등록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네, 양송희 아나운서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북 CBS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참여 미디어 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맘때면 전주는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로 한창 북적이었을 텐데요. 올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제가 연기됐고요. 무관객 영화제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관객 없는 영화제 어떻게 치러지는지 전주국제영화제 민성욱 부집행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래 예정대로였다면 잠시 후에 이제 개막식이 열리고 또 네. 행사장이 관객들로 북적였을 텐데 지금 좀 심경이 어떠세요? 네, 많이 착잡하고요.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스태프들 그리고 또 협력 업체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 이제 전주국제영화제를 기다려온 많은 수많은 영화 팬들한테 네, 송구할 따름입니다. 네. 네. 영화제가 연기된다는 소식은 뭐 진즉 들려왔습니다만 네. 이번 영화제 무관객 영화제, 비공개 영화제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건 어떤 네. 건가요? 저희가 뭐 어떻게든 네, 영화제를 치러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통상적인 방식인 뭐 열흘 동안 수많은 관객들이 모여서 축제의 형식을 빌어 영화가 상영되는 이런 형식의 영화제는 지금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저희가 못한다는 판단을 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화제를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지 영화제를 저희가 안 치르고 포기하진 않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정된 지금 한 달 지금 일이 연기가 됐지만 원래는 오늘이 개막이 되었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다가 이제 그마저도 이제 또 아직까지 안전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 영화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이제 비경쟁 부분과 이제 경쟁 부분의 작품들이 있는데 네. 경쟁 부분의 작품들 위주로 일단 관객 없이 심사위원들과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든 감독, 배우, 스태프들 정도만 참여하는 영화제를 기간 내에 개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영화 상영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주 프로젝트 마켓 등 이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감독들이 자기가 이런 영화 찍고 싶습니다 하는 것들을 피칭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요. 네. 그 발표를 들은 이제 투자 배급사들이 좋은 작품들 자기들과 맞는 작품들은 네,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서 제작비를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고 배급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피칭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산업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음. 이분들이 이제 발표하는 것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서 산업 관계자들한테 보내고 그 산업 관계자들이 그 영상을 보고 검토를 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뭐 이런 방식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또 그리고 저희가 영화제란 것은 어쨌든 이미 저희가 한 200여 편의 영화들을 상영하기로 결정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경쟁 부분 작품들만 상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저희도 하고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어느 정도 안정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뭐 최소한 한 개 극장 정도 저희가 독립영화관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영화관에서 뭐 한 2달이건 3달이건에 걸쳐서 네, 안전을 굉장히 방역을 강화해서 저희가 선정한 작품들이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또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부분에 대한 네. 심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심사위원들 네네. 중심으로 네. 피팅 세션이 이것도 이제 함께 진행이 된다. 네네네. 다만 형식은 조금 변형이 되는. 네네. 네.
근데 당초에 온라인 상영을 검토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잖아요. 이건 네네. 뭐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뭐 예산의 압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작품들이 관객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논의를 저희가 계속 했고 준비를 해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걸리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감독들은 굳이 온라인을 통해서 내 작품이 관객과 만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영화제에 내 작품을 출품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관객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 작품이 평가받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네. 온라인에 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감독들이 있고요. 음.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은, 온라인으로 일단 발표되는 순간 불법 복제의 그 그런 걱정이 네, 있군요. 네네, 그거는 뭐 네.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독들께서는 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영화들이 뭐 시민들 혹은 뭐 국민들의 마음을 위해 다음에 이제 위로를 줄 수 있다면은 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온라인 출품에 동의한다는 감독들도 계시고 해서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또 추후에 저희 영화제를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온라인 상영 부분은 아직 이제 네. 확정은 안 됐군요. 한다 안 한다. 네네네. 네. 네네, 그렇죠. 네네. 저희 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화제 네.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도 네. 했었습니다만 경쟁 부문 네. 중심으로 진행은 하기는 해요. 네네. 네. 근데 이런 경쟁 부문 중심으로 이제 작품 심사 이런 것을 네네.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영화제를 뭐 취소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영화제를 못 한다고 해서 또 뭐 경쟁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시상금도 걸려 있고 하거든요. 이제 네. 국제 경쟁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 뭐 한국 경쟁 1,500만 원, 뭐 단편 경쟁 500만 원, 그 외에 뭐 CGV 아트하우스상, 뭐 배급상, 배우상 여러 가지 이제 그 독립 영화를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힘을 주고 뭐 기회를 주고 차기작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경쟁 부분인데, 이 네. 경쟁 부분을 뭐 이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한다고 해서 뭐 이런 것을 딱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쟁 부분에 출품된 작품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네, 기간 내에 상영을 하고 뭐 무관중으로 이제 영화제에 상영이 되긴 하지만 음. 심사위원들이 내려와서 다 심사를 해서 통상적으로 발표되는 그런 시장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 하는 네. 상황입니다. 5월 28일부터 진행이 되니까 아직 좀 네. 시간이 남아 있어요. 네네. 뭐 그 안에 출품작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 따로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네. 오늘은 좀 영화제 자체에 대해서 좀 몇 네. 가지 궁금한 것들 여쭤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지금 영화제 하면 또 하나의 영화제의 꽃으로 불리는 게 지프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네네. 이분들 이미 선발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300분이 넘는 분들이 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 활동은 그러면 전면 취소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너무 감사해야 될 분들이 사실은 이분들인데, 자원활동가 분들이신데, 코로나19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서를 제출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면접에 나와주셔서 면접까지 다 거쳐서 선발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의 그런 열정, 노력,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무찌르듯이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음. 저희가 뭐 영화제가 진행되는 한 뭐 일부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영화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뽑혀 있는 상태라 그런 네. 분들을 저희가 다 모시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이분들을 위한 저희의 뭐 작은 성의랄까? 그래서 뭐 지금 검토 중이긴 하지만 내년 영화제 때 저희가 배지를 제공한다든지 영화 관람권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네. 저희가 준비해온 뭐 영화제 이제 머천다이징 MD 상품들 뭐 기념품들을 이제 같이 이제 소유할 수 있게 해드린다든지 해서 뭐 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많이 아쉬우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영화제 기다렸을 우리 네. 팬들에게 짧게 한 네.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네. 정말 1년 동안 저희 전주국제영화제를 영화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이 기다려주신 관객분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뭐 그렇다고 영화제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코로나19 사태가 오늘도 뭐 확진자 국내 네. 감염자가 한 명도 안 계시고 해외 확진자만 4분 계신 상태에서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은 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뭐 3개월에 걸쳐서라도 한 영화당 한 두 번씩 상영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니 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민성욱 부집행위원장이었어요. 네, 경남 삼천포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38년간 운영된 발전소라고 하는데 그동안 환경운동가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목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삼천포 석탄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폐쇄됐다고 하는데요. 이 전국의 환경운동가들이 더 이상 석탄 화력발전소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하네요.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활동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지연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천포 석탄 화력발전소가 오늘 폐쇄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4월 30일 오늘이고요. 한국 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 화력 1, 2호기가 오늘 폐쇄됐습니다. 삼천포 화력 같은 경우는 83년, 84년에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정부가 정한 석탄 발전소 가동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서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해 왔습니다. 네,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됐을 것 같은데 오염 물질 네. 배출 정도는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 6개의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삼천포 화력 발전소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국내 1위인 사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폐쇄 요구를 계속 해왔던 발전소였고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석탄을 원료로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2기가 폐쇄됐습니다. 네. 자, 폐쇄됐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네. 이제 전국에 남아있는 화력발전소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삼천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폐쇄됐다고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석탄 발전소가 58기이고요. 그리고 현재 신규로 지금 석탄 발전소가 건설 중인 곳이 7기가 있습니다. 아, 신규 건설 중인 곳도 7곳이나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발전원 중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의 석탄 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이에요. 네.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석탄 발전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7기의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이 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우리나라는 점점 늘어나요? 네. 아, 줄어드는 게 아니고? 네. 네. 근데 또 자료들을 보니까요.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그 오염 물질을 상당히 좀 제거하는 일종의 친환경 화력 발전소 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친환경이라고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삼천포 화력에서는 지금 2기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옆에 있는 인근 부지에서는 고성하이 석탄 발전소가 내년을 준공을 목표로 지금 건설 작업이 한창 중이에요. 네. 근데 발전 기업은 우리는 친환경 발전소야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 삼천포 화력 1, 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00만 톤이었거든요. 네. 근데 고성하이 이번에 신규로 발전하는 발전소의 예상 배출량은 최소 1,200만 톤으로 2배 이상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아, 새로 건설하는 게 몇 기나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고성화의 석탄 발전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자리 옆에 지금 부지에 하고 있는 건 2,080메가와트고요. 네. 그게 몇 개인지는 저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될 상황이긴 해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오염물질 배출량이 1,200만 톤 2배라고 하시길래 네, 네. 그러니까 발전소 규모가 그만큼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인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닌 걸로 알고 아, 그 있고요. 이상은 아닌데. 네.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배출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온실가스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네. 온실가스의 비중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온실가스 비중이 더 높은데 이걸 친환경이라고 부를 수 네. 있는지 의문이다. 네. 네.
근데 이게 꼭 그 우리 지역에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이 그 전라북도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 화력 발전 인근 지역에도 많이 있죠. 네, 지금 현재 58기 석탄발전소 중에 30기의 석탄발전소가 전북 인근 충남 서해안에 지금 밀접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배출되고 있는 미세먼지 또한 전라북도 미세먼지 농도에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그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시행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결과 전라북도의 경우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네. 전국 단위 17개 시도 중에서 최고의 대기질 개선으로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33% 개선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전라북도의 이제 미세먼지 저감 활동도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는 석탄 발전소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감축으로 개선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서 실제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39%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지 않고서는 절대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미세 문제 해결하려면 석탄 화력 발전소 어쨌든 줄여 나가야 된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문제는 앞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40%가 석탄 화력 발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만약에 다 폐쇄를 하면 네, 이 에너지 대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세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겨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석탄 발전소가 28기가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전력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볼 수도 있듯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에 대한 대비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가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석탄 화력 발전소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대한 미래는 저는 밝은 미래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준비는 다들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이 40%의 전기 에너지 생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다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나라의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은 우리나라 면적의 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겠죠.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네. 지열 발전 네.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 이런 대체 에너지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준비를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생에너지에 대한 준비를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 사태를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55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없애겠다. 네, 이런 그 프로세스 갖고 있거든요. 이대로 저희-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실제로 지난 2월 20일 날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에서 이제 분석한 발표 결과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1.5도씨를 높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2040년, 그다음에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퇴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60기고 그다음에 58기 이번에 2기가 폐쇄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 30년 그러니까 수명이 30년까지 가동이 된다고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1.5도씨 목표에 대한 거에 비하면 이대로 가면 2.5배가 초과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신규 발전에 대한 것까지 강행한다고 하면 3.1배가 더 멀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1.5도씨에 맞춰서 목표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고 정부가 말하는 2055년이라고 하는 건 신규 발전 7기까지 30년을 다 채우고 나중에 폐쇄하겠다고 하는 목표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고 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70%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로 살아왔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 현재는 3%의 석탄 화력 발전소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석탄 화력 발전소 마지막까지 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7개의 신규가 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2030년 그 전에 빨리 퇴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부터라도 네. 시급히 좀 폐쇄해 나가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활동가였어요. 뚜벅뚜벅뚜벅 책방 가는 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우리 동네 책방에서 책을 사는 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건 동네에서 책 사요 로컬을 지켜요 동네 책방이 좋아. 네, 용동동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잘 읽은 언어들의 이지선 책방지기 그리고 물결 서사의 임주아 시인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동네 책방 주인들이 좀 함께 모이셔가지고 전주 동네 책방 네트워크 네, 이런 전주 것을 책방 네트워크. 네, 전주 책방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하셨다는 소식 이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임주아 씨는 네. 지난번에 이게 봄을 알리는 시 네, 네, 이거 좀 함께 나누고 처음 출연하시는 것 네, 같아요. 오랜만에 네. 왔는데. 네. 지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네.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물결 서사는 좀 어떤가요? 저희는 이제 최근 한 달 휴업 기간을 좀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책방을 열면서 이제 다시 이제 손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만나고 하는데 아예 휴업을 네. 하셨어요? 한 달 네, 동안? 한 달 정도 뭐 네. 처음에 2주 하다가 좀 일주일씩 좀 더 음. 늘려서 네, 하기도 했고요. 다시 이제 문을 여셨고. 네, 네. 네, 많이들 찾아오세요? 네, 요즘에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음, 저희가 그 책방 앞에 지금 복합문화 건물이 하나 생기거든요. 네. 2층짜리. 그래서 지금 이제 양철 벽이 이렇게 쫙 키 넘어서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 책방이 안 보여가지고 조금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걱정되긴 한데 네, 그래도 네, 네. 지금 물결 서사는 노송동에 있고 네 선호송동에 있습니다. 선호송동에 네.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잘 읽은 언어들은 송천동에 있잖아요. 네네네. 두 분은 좀 가끔 만나세요? 요즘은 네, 일 요즘- 때문에 자주 네, 봤죠. 요즘 거의 사귀는 아, 그래요? 서로 예, 사귀는 서로 수준으로 자주 만나십니까? 횟수만 네. 자, 근데 요즘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라 해서 네. 이렇게 좀 오프라인상에서 만나는 것을 좀 자제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우리 책방지기들께서 이 네. 모임을 자주 갖는 이유 어디 네. 있습니까? 특히 요즘 모임을 자주 가졌던 이유가 이제 도서관에서 저희 요즘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책방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많은 것을 또 협업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협업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기획을 같이 하고 그래서 좀 자주 모였는데 아예 모인 김에 그래서 더 나아갈 방향도 좀 서로 모색하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도서관과의 뭐 협력 사업이 있나 보죠. 네. 그것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전주시청에 책기둥 음. 도서관이라고 로비에 들어오는 도서관에도 저희가 이제 책을 좀 큐레이션해서 네. 넣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전주시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북마켓 같은 것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음. 일단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네. 그러니까요. 뭐든 할 텐데 지금 음. 계획만 사실 무성하고 음.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눠볼 게 이제 전주 책방 네, 네트워크에 대한 예. 이야기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모이셔서 네. 난상 토론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뭐 얼마 전에 그 카프카 서점에서 한 10시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 단톡방도 있고 뭐 서로 소통도 잘 되고 한데 뭐 전주 책방을 이제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갔고 그리고 뭐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이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걸 어쨌든 하나의 단체로 묶어서 같이 활동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뭐 문제의식 네. 등등 네, 계기가 마련돼서 그런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네. 일단 뭉쳐야 산다.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뭉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전주 책방 네트워크. 네. 네. 그 대표를 우리 이지선 책방지기가 네. 맡기로 하셨다면서요?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연장자 순 네. 얼굴 사이즈 순인가요? 네. 아무튼 어쨌거나 회장을 초등학교 때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전주 책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그 네. 네트워크에는
경우에는 뭐 책방이 몇 군데나 함께 하시는데요? 지금 10군데요. 10군데? 예, 완산구에 네. 6군데, 네. 그리고 덕진구에 4군데 해서 지금 전체가 이제 10군데인데 음. 지금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북카페처럼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한데 만약에 저희가랑 또 취지가 맞는다면은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추가될 셈이죠.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럼 우리 이지선 책방지기는 회장을 맡으셨고 물결서사는 네. 어떤 역할을 담당하세요? 저는 이제 홍보 담당인데 주로 이제 보도자료 뭐 이런 글을 굉장히 네. 잘 써서 네. 뿌듯합니다. 기자님과의 네. 이제 소통 이런 네. 걸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중책을 맡고 계신 두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자 어쨌든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시기에 네트워크가 왜 필요했는지 조금 더 음.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네.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던 배경이랄까요? 임주아 시인께서 좀 네. 소개를 해주실래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 책방 네트워크라는 이제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국에 이제 저희처럼 이제 책방 골목골목에 숨어 있는 책방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된 큰 이유는 저는 이제 어떤 뭐 법이나 뭐 제도권이나 이런 데 저희가 좀 이제 흩어져 있으면 약하다 보니까 뭉쳐서 목소리도 내고 또 법안이나 이런 게 발의될 때 또 힘도 보태고 뭐 그런 어떤 취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출판이나 책방이 굉장히 많은 문제에 산재해 있는 게 뭐 도서 정가제도 걸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독서 뭐 문화진흥이랄지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그물망처럼 걸려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목소리를 좀 내고 또 저희가 사실은 이게 책방이라는 말이 살짝은 이제 좀 이제 무슨 말이지? 약간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점이면 서점, 뭐 책방이면 책방 네. 이런데 보통 저희 책방이라고 하면 어떤 그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책방 안에서 이제 뭐 낭독회도 열고 뭐 작가 초청도 하고 다양한 어떤 문화를 만드는 어떤 살아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도 같이 이제 하는 그런 가치로서의 책방이거든요. 근데 뭐 책만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네. 뭐 도서정가제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밖에 법제 대응, 네. 뭐 네. 또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네. 정책에 대해서 네. 공동 대응하는 것도 하는 맞습니다. 거고, 그다음에 또 책방 동네 책방들을 많이 알리기 위한 공동 행사.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번 나름의 정의를 내려 가지고 와서 한번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지역 사회를 바탕으로 책 문화를 만들어가는 책방들의 연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각 책방만의 개성 있는 큐레이션으로 시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아까 이제 임주아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다양한 문화 활동과 독서 운동을 함께하는 곳으로 전주를 더 나은 문화 도시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싶어서 사실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우리가 젊은이의 거리 하면 뭐 홍대, 뭐 출판과 책의 도시 하면 뭐 파주 더 나아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책방과 도서관이 살아 숨쉬는 저기 지구 반대편인 런던까지 네. 부러워하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전주가 책의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뭐 독서 대전도 해오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야말로 이제 다른 도시에서 우리 도시를 전주를 부러워할 만한 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기에 일조를 하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참신한 책에 대한 활동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전주가 정말 책의 도시가 이제 로컬 브랜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꼭 책방뿐만이 아니라 전주에 있는 다양한 기관이라든지 또는 단체라든지 또는 인적 자원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재밌는 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각자 개개별 책방들이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연합을 하다 보니까 네. 훨씬 손쉽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다양한 또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 전국 네트워크에서 네. 하는 것 중에 바이북 바이로컬 네, 맞습니다. 캠페인이 네, 있다고요? 네, 네.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동네 책방에서 책을 사자. 네, 이런 그 커다란 이제 취지로 이제 동네 책방에 오는 분들하고 계속 이제 책으로서 소통하고 네, 그 지역 로컬 책방을 좀 살려보자. 뭐 이렇게 같이 함께 가자. 이런 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함께 해나갈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책방이긴 하지만 이게 로컬 운동의 시작으로 저는 봐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뭐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엄청 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서점은 굉장히 매출이 사실은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책방뿐만 아니라 근처에 가게를 좀 이용해 주는 것도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문화운동이자 로컬 운동으로서 네네네. 의미도 갖고 있다 음. 이런 설명이신데, 네. 그런데 이런 게 잘 되려면 좀 음. 말씀을 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 전주시하고 특히 이 파트너십 협력 음. 관계가 음.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네,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 이제 책 팔기에 급급했던 것도 있고 음.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연초에 시장님도 한번 미팅을 간담회를 네. 가져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전주 시립 도서관 선생님들이나 하고 통해서 이제 전주가 도서관의 도시라는 그 또 새로운 슬로건을 가지고 도서관들을 다 창의 개방형 도서관으로 다 리모델링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아이들과 엄마들이 와서 열린 그런 도서관으로 다 만들고 이제 동네 골목골목에 도서관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음. 조금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도서관이 이렇게 많아지면 누가 책을 사서 읽나. 네.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저희가 직업이 또 책을 파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도서관은 그렇겠네요. 책을 빌려서 예, 읽는 그렇죠. 곳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책방을 하는 게 맞나 이 시기에 음.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반대로 그 독서 인구가 좀 늘어나면 책을 사서 보는 인구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네. 들고 요즘 전북 지역에 농산물 꾸러미 이렇게 주잖아요. 급식을 못해서.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책 꾸러미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동네 책방에서 책을 좀 사서 음. 혹시 소외된 이웃이나 또 이렇게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이웃들한테 책꾸러미를 전달해주는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이제 저희가 큐레이션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나중에는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을 전주시가 이제 막 동네 도서관들을 좀 늘려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 동네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동네 책방들에게 좀 긍정적인 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읽고 싶은 책 도서관 가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굳이 거기는 살 필요가 더 있을까 쾌적하고 너무 네. 좋고 그런 고민들이 함께 있기는 하겠네요. 네. 그 밖에도 도서관 내에서 진행되는 뭐 각종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동네 책방들하고 연계되는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습니까? 뭐 글쓰기 강좌나 이런 것도 또 많이 생기고 그러던데. 최근에는 이제 도서관에 오는 초청 강사분들을 이제 책방에 한 분씩 이렇게 해서 책방에서 도서관이 이제 도서관 작가들을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기획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네. 취소된 것도 있고 일종의 네. 북 콘서트를 네. 책방에서 진행하는. 네. 네. 뭐 낭독회 방식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서관과 책방의 협업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는 워낙 이제 개성이 강한 네, 이제 뭐 기획자들이고 이제 도서관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뭐 공무원 분들이시고 또 워낙 이제 법이나 이런 어떤 제도적인 거를 다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조금의 장벽은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서로를 좀 이제 이해하면서 같이 이렇게 발맞춰 가려는 그런 네. 전초 시기라고 해야 할까요? 네.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행정 특유의 경직성, 네,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제 발대식을 내일 오전 11시에 시청 앞에서 하는데 좀 약간 고정관념들을 깨고 싶더라고요. 뭔가 문화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큼 유연하게 좀 하고 시민들이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와 전주가 정말 재밌는 곳이구나 도시구나 내가 전주에 사는 게 너무 즐겁다 그런 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네 책방들의 이제 주요한 파트너가 사실은 이제 이게 로컬 운동이 되고 문화 운동이 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와의 이제 협업 이런 게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쉬운 건 좀 아쉬운 대로 밝혀야 좀 이게 제대로 협력들이 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일단 초기 단계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맞는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것들은 차츰차츰 극복되고 있다. 네, 네. 그래야죠. 사실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같이 이제 말씀도 나누고 해보니까 음. 도서관이 워낙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누구를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고 뭐 지원해주고 뭐 같이 이렇게 할 맞아요. 어떤 그런 여유가 없는 이제 기관이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겉으로 봤을 때는 도서관 하면 책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인력도 많고 뭐 이런 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상 이제 함께 행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너무 적은 거예요, 파이가. 도서관 음. 선생님들 네. 예산의 굉장히 한계 많더라고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지역서점 활성화해라 이렇게 뭐 말은 나왔으나 그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터덕거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예산이 적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네.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동네 책방하고 도서관이 협업보다는 도서관이 협업을 맡기보다는 뭐 진흥원이나 네. 다른 어떤 기관과 이렇게 가기도 맞아요. 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시와 함께 하면 이제 도서관과 이렇게 같이 가게 되죠. 저는 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서 동네 책방들이 새로운 전주의 이제 문화, 뭐 책방의 도시, 네. 뭐 책 읽는 도시, 전주 네. 뭐 이렇게 전주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운동들이 자생적으로 민간에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될 때 이게 좋아 보이면 행정에서 그걸 탁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센터를 만들거나 뭐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요. 자체적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쭉 노력해왔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도태되거나 배제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걸 봤었거든요. 혹시 그런 고민들은 안 하세요? 네.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이수선 작가님 하실 말씀 많은 표정이신데. 네. 너무 순수함에 지금 치우치다 보니 네. 만약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제가 이제 회장이라는 거를 얼떨결에 이렇게 맡아서 앞으로 좀 어깨가 무거운데 그런 거를 저는 방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센터를 짓더라도 그렇다면 저희가 거기에서 뭔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는 것도 잘 정돈해서 하고 저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가는 걸 또 보고 있잖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 분명히 넘어야 될 산들이 지금 되게 산재돼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많은데 뭐 저희가 첫걸음을 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주가 작아도 되게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이게 책방의 일이 아니라 전주 각 곳곳에서 일하는 문화인들과 함께 한다면 아까 같은 그런 사태는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도서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책을 보고 읽고 이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거점이잖아요. 네, 그런 근데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을 잘 지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제 동네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했던 동네 책방이 있다면 이 동네 책방의 기능을 어떻게 도서관의 기능까지 확장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뭐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시야가 네. 되게 사실 그 야망이 저기 작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네.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중소상공인들 살리자 기업 살리자 이러면서 막 예산 지원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 지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문화운동 하시는 분들,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 그러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달리 생각하는지 소장님이 이거 네. 방송 끝나고 저희랑 한번 네.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이 전주시와 어쨌든 책방들이 네. 서로 그 파트너십, 그 서로 협력 모델들을 좀 만들어 갈 때, 그러니까 민간의 자생적인 움직임들, 운동들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느냐, 좀 이런 것에 따라서 전주시의 브랜드가 네. 제대로 좀 만들어지냐, 그렇지 않느냐, 네. 좀 이런 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은 그런가요? 좋은 팁을 네. 또 얻고 갑니다. 너무 네. 예, 좋은 진행을 방송이군요. 편향대로 CBS 편향되게 사랑하겠습니다. 진행을. 네. 자 어쨌든 동네 책방들의 이런 고민들 어떻게 보면 또 생존 분투기 일 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넓게 보면 이 동네 책방이 살아나는 게 로컬을 재생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네. 네. 그럼요. 공간이 작고 크든 떠나서 저는 이렇게 책방을 이제 3년 차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서야.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서요. 예전부터 알았으면 계속 다녔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손님들이 좀 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그 골목이 책방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선미촌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음.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물결 그렇죠, 서사가.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라감영이나 이런 곳도 지금 도시 음. 재생이 한참 진행되는 곳인데 그 공간 안에 책방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참 이 10군데가 다 색깔이 달라요. 다 가보면 큐레이션이 다르고 파는 책이 달라서 다니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없어지면 참 너무나 아쉬운 공간들이고 주인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가 저는 강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요즘처럼 특히 요즘은 대면 진짜 비대면의 사회고 다 카톡이 편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세상에 와서 자기의 얘기를 슬쩍 이렇게 던지고 가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공간이 정말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동네 미용실이나 동네 음식점이나 그런 공간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해 줌으로써 지역 발전에 정말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주아 작가도 네.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선미촌 물결서사 저희 서점 얘기해 주셔서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책방들이 그 하는 역할이 뭐 조금 뭐 어두운 공간 혹은 뭐 찾지 않았던 공간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공간 이런 거를 책방에 오히려 그 동네를 발굴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발굴하고 발견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이어주는 어떤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려고 책방이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책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많이 방문을 해주시고 또 아까 재생 얘기도 하셨는데 재생 이제 버튼을 눌러야 재생이 되는 것처럼 좀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찾아와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공간이 네. 동네 책방이다.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과도 좀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책방들의 분투기 전주 동네 책방 네트워크 소식 살펴봤는데 끝으로 오늘의 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지선 작가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전주시에서 곧 이제 동네 책방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시작을 하는데 그 구호예요. 동네 책방에서 산다. 동네 책방이 산다. 그래서 네. 책방을 빼면 동네에서 산다. 동네가 산다. 네. 임주아 작가님. 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듯 전주의 동네 책방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온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와. 네. 동네 책방들 이 동네를 네. 새롭게 하는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책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또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는 그런 통로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 계속해서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지켜보면서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정동 책방 잘 읽은 언어들 이지선 책방지기 그리고 물결서사의 임주아 시인과 함께 했습니다. 이 징검다리 연휴 남은 시간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잭 존슨의 베러 투게더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